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 코난 도일 지음. 나의 친구인 셜록 홈즈에게는 남다른 데가 많이 있었다. 그는 역관련 담배 잎을 썰지 않고 돌돌 말아서 만든 담배를 석탄 양동이에 넣어두거나 담배를 슬리퍼 앞끝에 끼워 넣거나 또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편지를 난로 위에 선반에다 조그만 칼로 찔러 두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는 도대체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꽤나 애를 먹는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일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다. 자기가 손댄 사건에 관한 서류들이라서 몹시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도무지 정리하려고 들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짐승이 겨울잠을 자듯이 꼼짝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 바이올린을 켜거나 책을 읽던가 또는 탁자와 소파 사이를 오고 가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나와 홈즈는 여느 때와 같이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이봐 홈즈. 지금부터 이 시간쯤 방을 치우고 나서 쉬는 게 어떻겠나? 내가 한 말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 홈즈도 내키지 않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실로 돌아가서 커다란 함석 상자를 질질 끌고 나왔다. 그리고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 끈으로 따로따로 묶은 서류가 3분의 1쯤 들어 있었다. 이걸 보게. 와트슨. 이게 모두 사건의 기록들이라네. 나는 이 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치우려고 끌어내온 것일세. 홈즈. 이게 모두 자네가 전에 손을 댄 사건의 기록들인가? 좀 구경하고 싶군. 모두가 내 탐정 초기의 기록일세. 그동안 무척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오, 맞았어.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었네. 홈즈는 함석 상자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끄집어내더니 그 속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 낡아 빠진 황동 열쇠, 실 꾸러미가 달린 나무 막대기, 녹슨 금속 원판 3장 따위를 내놓았다. 와트슨, 이게 뭔지 아나? 하고 홈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모두 개상한 물건들 뿐이구먼. 물론 개상한 것들이지.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더욱 개상하단 말이야. 홈즈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서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이것은 모두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을 해결한 뒤에 내가 기념으로 모아둔 것이라네. 그렇다면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겠나? 지금 당장 말일세. 방 치우는 것은 그만두고 말인가? 홈즈가 장난기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의 결벽성도 의심스럽군 그래. 하지만 좋아. 이 사건은 우리 영국 아니 온 세계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사건이니까 말이네. 자네가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해 준다면 나도 기쁘겠네. 내가 관계한 많은 사건 중에서 이만큼 별난 것도 좀 보기 힘들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에는 몬테규 거리의 대형 박물관 근처에 있는 방을 빌려서 매일 빈둥빈둥 놀며 지냈지. 하지만 그때에도 가끔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네. 그건 대개 학생 시절에 친구가 소개해 준 것이었는데 아마도 대학 시절의 마지막 무렵에 내가 탐정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탓일 것이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이라네.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같은 대학을 다닌 동창생이지만 겨우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네. 겉으로 보기에는 바짝 마르고 키가 크며 코가 높고 눈이 컸지만 행동은 시원스럽지가 못했네. 그러나 예의가 바르고 역시 귀족다운 데가 있는 청년이었네. 사실 그는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태생이었어. 웨스트 서섹스군에 있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긴 아마 그 지방에서는 가장 오랜된 건물일 거야. 우리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했는데 별다른 대화는 아니었고 다만 그가 나의 관찰력과 추리력에 큰 관심을 보인 것만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우리는 졸업한 다음에는 전혀 만나지 못했으나 4년 뒤인 어느 날 아침에 그는 연락도 없이 불쑥 몬테규 거리에 있는 내 방으로 찾아왔네. 그는 4년 전과 비교해 그다지 변한 데가 없었어. 그는 학생 시절부터 멋쟁이였는데 나를 찾아왔을 때에도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전과 다름없이 침착하고 기품 있는 행동을 했네. 오랜만일세 머스그레이브.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눈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자네 혹시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만 2년 전에 별세하셨어. 그 뒤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지는 자연히 내가 관리하게 되었고 또 지방의 여러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했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날마다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런데 홈즈, 자네가 학생 시절에
우리를 자주 탐복시켰던 그 재능을 지금은 실제로 발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네 말을 듣고 안심했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네의 지혜를 빌리려고 왔으니까 말일세. 실은 이번에 내 영지에서 매우 이상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났거든. 우리 지방의 경찰도 쩔쩔매고 있는 지경일세. 어떻든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야. 와트슨,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지 이해하겠지? 그 몇 개월 동안 단 하나의 사건도 없어서 심심하고 따분해 하던 참이었으니까 말일세.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했네.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마주 앉자마자 내가 권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말을 꺼냈네. 홈즈,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네만 우리 집에는 많은 식구가 있네. 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이 꽤 많거든. 식구는 하녀가 8, 요리사와 집사 하인이 2, 그리고 사환이 하나 있다네. 물론 정원사와 마구간지기도 있지. 이 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집사인 브런트일세. 젊었을 때에는 학교 교사였는데 교사직을 물러나서 놀고 있을 때 내 아버님께서 집사로 일하도록 했다네. 그는 아주 빈틈없이 일했고 또 무척 성실해서 아버님에게 많은 신임을 얻었네. 몸집이 건장하고 얼굴도 미남인 말 그대로 남자 중의 남자인데 우리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보고 있지만 아직 40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네. 게다가 여러 나라 말에 능숙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할 줄도 안다네. 하여간 어째서 집사로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야. 탓할 대락은 조금도 없는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네. 그것은 여자 관계가 그다지 단정치 못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으나 아내가 죽고 나서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다네. 한 2, 3개월 전에 하녀인 레이첼 하우얼스와 약혼했기 때문에 몸가짐이 좀 나아질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사냥터지기의 딸인 제닛 트레질리스와 사이가 좋아지고 말았네. 레이첼은 좋은 아가씨이긴 하지만 성격이 괄괄한 탓에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떠들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인데 바로 그 뒤에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네. 그 일은 집사인 브런튼을 내보냈기 때문에 생겼다네. 까닭은 이렇다네. 우리 저택을 아까도 말했지만 터무니없이 크다네. 지난주에 어느 날 밤 마이너스 정확히 말해서 목요일 밤이었네. 나는 저녁 식사 뒤에 진한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아서 읽다가 만 소설이라도 읽어보려고 일어나서 양초에 불을 붙였네. 그런데 그 소설을 당구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갔네. 당구실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실과 장총을 장식해둔 방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가야 해. 그 복도까지 갔을 때에 문을 활짝 열어젖들인 도서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자러 가기 전에 나는 도서실에 등불을 끄고 문을 닫아 두었다네. 나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복도에는 오래된 무기가 장식되어 있네. 그 중에서 도끼 한 자루를 뽑아 들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도서실을 들여다보았네. 그런데 그 안에는 브런튼 집사가 있지 않겠나. 옷도 낮에 입은 그대로였는데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아서 무릎 위에는 무슨 지도 같은 종이를 얹고 두 손은 턱에 받친 채로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놀라서 어둠 속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죽 살폈다네. 책상 위에는 양초를 세워두어서 희미하게 사방을 비치고 있더군. 그는 잠시 뒤에 일어나서 벽 쪽에 있는 양복장으로 가더니 열쇠로 서랍을 열더군. 그리고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고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서 촛불 옆에다 종이를 펼쳐놓고는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문서를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 그만 화가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갔네. 브런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고는 얼굴색이 바뀌면서 일어서더군. 그리고는 처음에 들여다보던 지도 같은 종이를 허둥지둥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내일 아침에 당장 떠나게.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네. 그러자 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채 내 옆을 지나서 나가 버리는 것이었네. 양초는 아직도 책상 위에서 타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브런튼이 서랍에서 끄집어낸 종이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더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중요하고 어쩌고 할 물건이 아니더란 말일세. 우리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식의 문답을 베낀 것이었네. 몇 세기 동안이나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장남이 성년이 되면 그 문답을 외워야 했네.
그것은 오직 머스그레이브 집안에만 필요한 것이어서 문장이나 가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값어치는 조금도 없다네. 나는 브런튼이 두고 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방을 나가려고 내. 그런데 어느새 왔는지 브런튼이 방 입구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랐지. 브런튼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네.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정직하게 일해온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수치는 제게는 죽음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하찮은 일로 쫓겨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부탁입니다. 한 개월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뻔뻔스러운 소리를 다 하는군.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이란 것을 모르는가.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은 주지 않겠네. 그렇지만 한 개월은 너무 길어. 지금부터 일주일 안으로 나가주기 바라네. 나가는 이유는 자네가 좋도록 꾸며도 돼. 겨우 일주일입니까? 브런트는 실망한 듯이 적어도 2주일 날이 적어도 2주일의 여유는 주십시오. 안 돼. 일주일이야. 그것도 나로서는 크게 생각해 준 거야. 브런트는 크게 낙담한 듯이 맥없이 사라졌네. 나는 촛불을 끄고 침실로 갔지. 그 일이 있은 뒤 이틀 동안 브런트는 참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네. 나는 그날 밤에 일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가 저지른 짓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브런튼이 나타나지 않았네. 날마다 아침 식사 뒤에 내게 와서 그날 할 일을 지시받곤 했는데 말이야. 내가 식당을 나왔을 때 우연히 하녀인 레이첼을 만났지. 브런튼과 약혼했다가 나중에 파혼을 당한 아가씨라네. 이 아가씨는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모양인지 애처로울 만큼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 나는 너무 측은해서 위로를 해주었네. 좀 더 누워 있어야 하지 않겠나, 레이첼? 몸이 충분히 나아지고 나서 일을 하도록 하지. 그러자 레이첼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정말 돌아버리지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되더군. 아닙니다, 나리. 이제는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에게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겠어.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쉬도록 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거든 브런튼에게 올라오도록 일러라.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방에는 없어요. 그분은 가버렸어요. 레이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벽에 기대어 날카롭게 웃어젖히지 않겠나? 나는 이 갑작스러운 발작에 더럭 겁이 나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들을 불렀네. 레이첼은 끊임없이 웃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자기 방으로 끌려갔네. 그래서 나는 직접 브런튼을 찾아 나섰다네. 그의 침실로 가보았더니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고 또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 집안을 둘러보아도 어느 창문이나 모두 안에서 꼭 잠겨 있었네. 게다가 그의 옷이나 시계, 또 돈이나 그 밖의 물건들도 그대로 있었네. 다만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검은 양복만은 보이지 않았네. 실내용 구두도 보이지 않았으나 외출용 구두는 제자리에 있더군. 머스그레이브는 여기에서 잠깐 숨을 돌렸다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네. 물론 우리는 다락방에서부터 지하실까지 모조리 뒤졌다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 우리 저택은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본관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미궁과 비슷하다네. 그래도 우리는 이리저리 흩어져서 구석구석 찾아보았어. 그런데도 브런트는 보이지 않았어.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인가? 지방 경찰에 부탁했지만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네. 이런 소동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나는 그쪽에 온통 넛을 빼앗기고 말았네. 그것은 하녀인 레이첼이 그 뒤로 이틀 동안 아주 증상이 심해져서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벼랑간 미친 듯이 웃어 젖혀서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히스테리 상태가 심했다네. 그래서 간호사를 데려다가 밤에는 곁에서 돌보게 했네. 그런데 브런튼이 사라진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레이첼이 깊이 잠이 들자 간호사는 안심하고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네. 새벽녘에 간호사가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가 비어 있는 거였어. 창문이 열려 있는 채로 말일세. 물론 레이첼은 아무 데도 없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급히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레이첼을 찾으러 나갔네. 그녀가 걸어간 방향은 쉽사리 알아내었네. 발자국이 창문 아래에서부터 잔디밭을 지나 연못 가까이나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발자국은 거기에서 없어졌다네. 그곳은 우리 땅에서 바로 바깥 지름길로 나가는 곳이었어.
연못은 깊이가 3미터쯤 되네. 머리가 좀 이상해진 레이첼의 발자국이 연못가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본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하겠지. 물론 연못을 모두 퍼냈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체가 없었어. 그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끌어올렸네. 그것은 삼배 자루였는데 속을 뒤져보았더니 녹이 슬어 빛이 바랜 큰 금속 덩어리와 돌인지 유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몇 덩어리 들어 있었네. 연못 바닥에서 끌어올린 물건은 그것뿐이었고 어저께도 여럿이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레이첼과 브런튼의 행방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네. 지방 경찰도 이제는 손을 들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자네를 찾아온 것일세. 머스그레이브는 여기까지 단숨에 말하는 거였어. 홈즈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파이프 담배를 맛있게 피우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와트슨,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괴상한 사건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짜냈는가를 자네는 알 것일세. 집사가 사라졌고 하녀도 없어졌네. 그 하녀는 집사와 약혼하고 그를 사랑했으나 나중에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것에 심한 충격을 받고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부터 집사를 미워했겠지. 그녀는 또한 괄괄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난 뒤에 몹시 흥분했네. 그리고는 머리가 이상해져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상한 물건이든 삼배 자루를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사라졌네. 이상이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의 자료로는 전부일세. 하지만 이들은 단 하나도 사건의 중심에 관계되는 것이 없다네. 그래서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꼭 그 문서를 보고 싶은데 집사가 자기 지위를 내던지면서까지 보고 싶어 했던 그 종이 쪽지를 말이야. 그랬더니 머스그레이브는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라네. 이것이 그 문서를 베낀 것인데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의식의 문답일세.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건네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 종이 쪽지일세.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듣게. 마이너스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사라져간 사람의 것이다. 마이너스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중에 오는 사람이다. 마이너스 무슨 달이었던가? 맨 처음부터 6번째이다. 마이너스 해는 어디에 있었는가?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 마이너스 그늘은 어디 있었는가? 느릅나무 아래 있었다. 마이너스 어떻게 걸었는가? 북쪽으로 열과 열, 동쪽으로 5과 5, 남쪽으로 2과 2, 서쪽으로 하나와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있다. 마이너스 무엇을 찾아내면 좋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이너스 무슨 이유로 바치는 것인가? 신의를 위해서이다.